오늘 저희 발표는 오늘 그 토론회 주제만큼 탄소 흡수원과 관련돼서 환경부의 생각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탄소 흡수원도 앞으로 잘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 제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 뭐 일종의 룰루시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량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배출 흡수량을 우리가 얼마나 잘 계산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기반 해법, 네이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표현하지만 자연을 잘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어때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슬라이드 3쪽이고요. 법 제도 정보입니다. 현재 탄소 흡수와 관련돼서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탄소 흡수와 관련돼서 법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MB 정부 때 2010년에 만들어졌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고요. 2012년에 산림청이 만든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탄소 흡수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시면 제55조에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제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이게 녹색성장하고 탄소흡수를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2항에 정부는 농지의 보전 조성 및 바다숲의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된다. 라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2012년에 탄소흡수원 유지증진법 산림법에서 만든 법은 산림에 대한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은 산림청 차장이 위원장인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도록 돼 있고 5년 단위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산림청이 올해 1월에 탄소흡수원 전략을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쉽게 조금은 빠르게 발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탄소 흡수와 관련된 스토리는 적어도 IPC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정주지, 이외 기타 토지의 6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흡수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토대로 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시면은 적어도 IPCC 기후변화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 일단 없는 거고요.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또 돌려 말하면 도대체 국가의 탄소 흡수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계산을 해내고 있는지 또 굳이 유지, 확충을 하려면 그런 종합적인 정책은 무엇인지를 누가 얘기하고 있고 법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례로 습지, 초지, 정주지 물론 이게 얼마만큼의 흡수 배출에 기여를 할지 심지어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하려는 노력이 이미 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아까 이수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위기 탄소중립사회 이행기본법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곧 마무리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부가 안을 좀 제시를 해서 국회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원의 보전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인 시책 수립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내용에는 적어도 생물 다양성 생태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누군가는 총괄적인 시책 수립하고 통계도 잘해야 되고 통계 공표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R&D, 교육, 홍보 다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도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34조의 이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통과가 되면 이 조문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법 제도적인 거는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에 의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 흡수 분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흡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퍼센테이지로는 작을 수 있지만 탄소 흡수라는 거는 비단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아까 신재현 활동가님도 강조하셨듯이 국가 생물 다양성과 연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 흡수 분과에서 많은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탄소 흡수 분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총괄을 해야 된다. 저희는 심지어 환경부가 아니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뭐 총리실 산하에도 좋고 대통령 직속에도 좋으니 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해서도 굉장히 총괄하고 좀 들여다보는 거버넌스가 있어야겠다라고 계속 국회에 아니면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향후계 2번에 보시면 기후 대응 기금에서도 탄소 흡수원 관리 체계 구축이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아까 신재현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사유리배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생각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추진 방향입니다. 룰루CF 분야에서도 신재현 활동가님은 2017년 데이터를 갖고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2018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에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이 6억 8,600만 톤이었고요. 그중에 우리 자연이 흡수한 거는 4,100만 톤입니다. 그래서 총 배출량의 약 6%를 흡수 기능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다수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이 그 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확인한 거는 이 산림 이외에 물론 산림도 이 숫자가 정말 현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경지 초지 습치에 대해서도 이게 정확한 숫자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국가가 자신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리협정 의무국도 파리협정 이후로 지금 2020년, 21년부터 의무국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이 통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은 있었지만 이게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그냥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를 예로 제가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IP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산림도, 습지도, 농경지도, 초지도, 정주지도 다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는지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5개 항목을 다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 바이오매스, 지하 바이오매스, 뭐 산림으로 비교하면 나무의 크기, 큰 나무의 부피, 그리고 낙엽,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나무, 그리고 토양에서 흡수하고 있는 양, 이런 것들을 다 보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 통계에 대는 기반은 산림 같은 경우는 지상 지하부의 바이오매스만 보고 있습니다. 토양이 낙엽층이 고사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데이터로 반영된 건 아닙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초지 습지 농경지에 대해서도 토양 탄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이 숫자는 노력은 했지만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숫자라고는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창피하지만 슬라이드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습지도 환경부가 업무인데 환경부가 보호 업무인데 일단 산림청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뭐 그 계산이 옳은지 그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뭐 산림청은 계속 주장합니다. GI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다 검증해갖고 심의 다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 심의는 아무의 관심도 없었던 과정에서 심의였기 때문에 그때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자랑은 아니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산림청에서 탄소 흡수량에 대해서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조금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일단 제동 아니면 좀 이의제기 아니면 새로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산림청이 이 문제를 인지를 했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 내후년, 내후년 갈수록 산림의 흡수량 뭐 포함해서 습지, 초지, 농경지에 대한 흡수량에 대한 계산식은 그거를 기본적인 통계를 내는 부처도 그리고 그 통계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도 훨씬 더 정확하게 깊게 들여다보도록
일단은 제동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다 모두가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마이너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법이 법의 살림에 국한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 법명, 이 위원회명이 국가를 통칭하는 너무 큰 타이틀로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하지만 저희는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슬라이드 10쪽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신재활동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기반 해법 말씀하셨고 최근에 G7, G20,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IUCN 모든 국제사회의 논의 구조에서는 자연기반 해법, MBS라는 단어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기반 해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안전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를 최대한 그동안 좀 기술적인 접근을 더 많이 했다라면 최대한 자연을 더 활용해서 풀어가려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거는 기후변화, 코로나 등을 경험하면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 자연기반해법이 새로 나온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베이스드가 아니라 조금만 자연을 통해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환경부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기도 해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환경부가 꼭 자연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자연국이 조금 더 주도해서 많은 목소리, 방법론,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미미하고 결과도 미약하겠지만 수립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그래서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 전략은 전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접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으면서 조금 더 거기에 중요성과 방향성을 조금 더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방향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생각하는 거는 관계부처가 같이 다 수립을 하는 내용이고 한 10년 정도의 전략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적어도 자연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는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산림, 습지, 농지, 정지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적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도 하고 관리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전 국토의 훼손지를 어떻게 돼서든 복원해야 된다. 그것도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환경단체들 얘기했지만 새롭게 이건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폐사업 부지들,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간척지들, 그리고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농업용 저수지들, 생태축, 주요 생태축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모아놔서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대해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미세먼지 문제, 폭염 문제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가는 게 좋을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꼭지로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재난, 식량 이런 거와 관련돼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응 전략, 이런 것들을 조금은 진부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모으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어떻게 더 부여할 건가가 이제 저희 고민이고요. 이거는 산림청 전략이 9월에 확정 계획이었고 저희는 12월에 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 되면 밑그림을 좀 제시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국회 환경단체들과 같이 모아서 논의를 해보는 어떤 과정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12쪽입니다. 이미 신재활동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림청이 1월에 이걸 발표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론화가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탄소 흡수도 중요하고 MBS도 중요하고 생물다양성도 중요하고 생태계 건강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기후협약을 하면서 탄소 흡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탄소 흡수의 노력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생태계 건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에 알람을 주는 학술지, 어떤 주요 국제단체들의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보고서, 논의, 아까 신재활동가님 말씀하신 IPBES와 IPCC의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산림청께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좀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거에 대해서 산림청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1마리 토끼 잡고 1마리 토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2마리 토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래서 환경부가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빠르진 않지만 하나하나 뭔가를 다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밖에서 그런 기대를 환경부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답하시겠지만 환경부도 분명히 고민이 있고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3쪽 슬라이드는 그거와 관련돼서 그게 동향인 거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14, 15 슬라이드는 2000년, 작년, 올해 초에 최근 학술지에서 재조림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술지에서 발표한 거지만 10가지 원칙이고요.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 발표 이후에 약간의 환경부 스스로도 약간은 조금은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자료를 찾던 중에 확인했던 10가지 원칙이고요. 이 원칙은 아마 환경단체도 아니면 그냥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칙 같아서 자기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에 깔아드렸고요. 마지막에 16쪽 슬라이드는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도 확충하는 것도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목표 하에 제대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망 온실가스 흡수원 전략에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좀 담아서 가겠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